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얼마 전에 KT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영업자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군 정보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이렇다가는 말이죠, 대한민국 안보마저도 흔들흔들 거릴 텐데, 게다가 군이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요즘 핫합니다. 예,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핫합니다. 예. 요즘 20만 건, 10만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요즘 엄청난 인기에 또 주역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의 한수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네. 특히 비핵화 문제, 이런 현안들을 그때그때 우리 신 대표께서 잘 다뤄주시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군 정보망이 뚫렸다, 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조간 그 언론 신문들을 보면서 이제 평소 제가 이번 그 KT 아현치사 사건과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던 바가 참 불행스럽게도 확인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평생을 외교안보로만 이제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어떤 불편이 올 것이냐. 왜냐하면 통신 문제는 뭐 지금 대한민국이 스마트폰이 5천만 대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군요. 대한민국 국민 수하고 스마트폰을 이게 등록한 대수하고 같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민첩한 그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생활에도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생활하지만 제 일종의 이제 직업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 이렇게 우리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이런 이제 항상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마침 우리 신 대표께서 이게 굉장히 그 시청자들한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KT 아현지사, 즉 아현동에 있는 KT 지사에서 사고 난 건데 이런 것이 결국은 전부 다 우리 군과 정부 기관의 통신망과도 다 불가분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재 이 남태령에 있는 우리 이제 수방사 지하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이 언론에 알려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보안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은 이 남태령 지하 벙커라고 하는 것이 전시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전시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내각이 국정 전반을 말하자면 전시니까 이 전쟁 상황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또 군이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군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통신 그 지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통신망을 타고 다 말하자면 전국에 다 이제 전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통신망이 합동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개 망이 여러 가지 국방 내부망도 있고 뭐 여러 개 망 통신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두서 개의 이 망인데 이런 게 전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그 사건이 완전히 이제 사고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한 2, 3일 걸렸지 않습니까? 한 4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지금 이제 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틀 반이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틀 반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특히 북한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대남 공격 그런 그 전략 그런 과거의 또 이 대남 전략 이런 모든 걸 보면 2, 3일이면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국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초기 단계가 그만큼 지금 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는 뭐 지금 그 3대 세습체제 대남 공사나 그런 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2, 3일 동안에 지금 복구될 때까지 군에서 이 통신망을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했고 피해 사건도 많았는데 그 내부적으로 적게 좀 축소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는 이제 양면의 이 칼입니다. 한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내부망이 있어갖고 통신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뭐 비핵화해갖고 김정은이가 뭐 하네 뭐 지금 군사합의서에서 뭐 다 때려 부시고 그러는데 그거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체제가 대남 전략관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 당국한테 이번에 말이야 아현치사 사건으로 인해서 군 통신 일치 안 된대. 알려지면 지금 국내에 잠입해 있는 또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종북 좌파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북한 간첩망이 지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아마 관계기관에서 다 통신 상태 다 지금 조회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간첩, 김정은 간첩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군사 안보의 취약점을 적에게, 김정은이 적이잖아요.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그런 적한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군 당국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다면 천만다행인데 네. 이거를 우리 국방부가 최근에 한 거 보면 거짓말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방부가 한반도 전략자산 출동 반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미국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공군 훈련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 미국하고 잘 협의해서 되고 있다고 어영부영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국방부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불신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약에 실체를 사건 사고의 실체, 그로 인한 내부 군사 통신망의 이런 붕괴 현상을 국민들한테 좀 축소해서 알려주려고 했다. 이렇다고 본다면 국민들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 당국에서 정말 군 당국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당국도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요, 이번 사건 통해를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남태령에 있는 지하 벙커를 통해서 그렇죠. 한미 연합사로도 통신망이 다 가야 돼요. 네. 그잖아요. 청와대로도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으로도 연결돼야 돼요. 얼마 전에 이름이 뭐 안보 무슨 지원사령부로 바뀌었잖아요. 예. 옛날 기무사. 요런 데로 이렇게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한미 연합사 하면 전시에 최고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는 데잖아요. 그렇죠. 이걸 실시간으로 전 군에 통신 보안 장치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다 40몇 시간 끊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그 통신망에 백업 시설이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네.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알거든요. 이게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통신병이 뭐 발로 가야 되겠지만 예, 예. 여러 가지 예비를 만들어 놓고 보안에 대비하고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이렇게 뚫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건지 지금 참 시대는 이해가 안 옛날에 갑니다. 우리 신 대표님께서 예. 옛날에 근무할 때만 해도 이제 뭐 정말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예.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몇 개나 있었겠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5천만 대 스마트폰 등록된 게 그렇죠. 뭐 어린애까지 다 가지고 다니는 세상으로 네. 바뀌었는데 이런 시대에 백업 시설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겨우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우이성 도시밖에 없다. 백업 시설이 하나. 그러니까 이 비화기라고 있잖아요. 비화기. 네. 비화 달린 전화나 비화 달린 팩스를 해야 되는데 긴급 상황에서 비화 달린 팩스 우리도 다 써봐서 하는데 그거 그렇게 수월치 잘 안 씁니다. 팩스 넣으면 잘 가다가 안 가기도 하고 고장도 잘 나고. 비하기가요. 비화기. 아. 그러니 그런 걸로만 위조해야 되면 지금 첨단 전자 전쟁 시대인데 네.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군 자체적으로 좀 철저하게 이럴 때 돈이 수천억이 들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로척 가지고 수백조 이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가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 시행하겠다고 몇 조짜리 무슨 SOC 뭐 이렇게 예비 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요런 데 국방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 갖고 제대로 좀 이런 통신 보안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정말 그 유사시에 그리고 비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 걸 하나 강력히 지적하고 싶고요. 예. 차제 이건 이제 민간 부분인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네. 군 부분이잖아요. 네. 네, 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KT 아이언지사 사고와 관련하고 제일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고가 나오니까 지하 통신구에 CCTV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CCTV에 지금 뭐 교통 과속 단속한다고 주차 위반 단속한다고 지금 널려 있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CCTV 네. 공화국이에요. 네. 그런데 지하 통신구 하나에 무려 광 케이블이 220만 선 정도 들어가 있다는데 이런 지하 통신구에 CCTV 하나가 없다. 이거 지나가는 소가 알면 웃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나타났고 또 하나 더 지금 이제 문제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번 사건 사고와 관련해 갖고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CCTV가 제대로 없느냐, 이게 백업 시설 왜 제대로 안 했냐 이런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게 통신 기관 시설 등급 분류가 있어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 분류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뭐 통신사에서 정통부로 지금 알려주면 통신정보통통부에서는 그냥 받아갖고 결정해 준다.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부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당에서는 통신사에서 뭐냐면 정부가 정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야. 서로 핑퐁하고 있어요. 책임 문제를. 그래서
시설 등급을 누가 결정하는지 제대로 결정해라. 그렇죠. 어떻게 이 아현지사가 이런 데가 D등급으로 되냐. 그게 D등급 되니까 국가의 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KT라고 하는 일개 통신사한테 맡기니까 막말로 간첩들이 통신사 포섭해가지고 거기다가 테러 하나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기간 통신시설은 유사시에 아주 가장 중요한 통신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IT 세계적인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뭐 남북 군사합의다 해가지고 온갖 있는 거 다 때려부시고 훈련하는 것도 다 지금 육지를 빼고 있고 별이 별려갖고 지금 만사 형통해가지고 다 부시기만 하면 평화 온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데 구멍이 하나 둘 떨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없죠. 김정은이 그 지하 이 좌익 세력들. 네. 예. 이러니까 이런 그 아현동 지사는 KT 아현 지사 인원 몇 명에 광 케이블 몇 개, 그 다음에 접속 통신선 몇 개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전국에 있는 이 지하 통신구들 전부 전수조사를 해라. 전수조사. 예. 그래가지고 등급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매겨라. A, B, C, D. 그래갖고 국가의 통제권을 확실히 확보해놔라. 예. 이석기 관련해서 예, 아로가 과거에 기간 통신 시설을 파괴해라. 철도, 뭐 KT 해와 전화국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요즘 이 KT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간첩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저는 뭐 거기까지 나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드러났잖아요. 나중에라도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면은 뭐 청와대 이 통신망은 마비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써왔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정부가 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김정은 답방만 논하고 앉아 있고 예? 너무 지금 말하자면 국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이완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착시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대한민국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 미국 조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김정은이의 행각 하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미국 언론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언론들이 북한 내 핵활동, 미사일 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핵실험 6번 하는데 놀라지 않은 민족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통이 커요. 그쵸. 좋게 얘기하면. 전쟁한 지 얼마나 큰일입니다. 됐다고 큰일. 그래서 큰일이네, 진짜. 정말 철도, 도로, 항만, 항구 이런 통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차, 조선소 이런 기간 산업시설 이런데 일제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정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왜냐하면 항상 있잖아요. 옛날에 역사 우리 맨날 대학 때 또 전공이 제가 국제정치니까 부전조약 맺고 불가침 협약 맺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1, 2년, 2, 3년에 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타날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관은 관대로 할 게 있고 우리 민은 민대로 할 게 있고 군은 군대로 할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낭만적인 평화에만 젖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20만 선의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지하 통신구를 D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그러잖아요. 전부 통신사에서 다 일괄 관리해 놓고 그렇게 규제 개혁을 없애려면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없애야죠. 그러니까요. 이런 데는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군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한테 알려야 될 것은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반성해야 될 것은 제대로 반성하고 이런 기회에 통신기관시설 전부 군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달라.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게 역시 국정원에서 몸담으신 최고위직이죠. 최고위직으로 몸담으셔서 그런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정말 귀감이 됩니다. 정부가 이 얘기를 듣고 빨리빨리 고치고 말이죠. 관련 기관들도 빨리 협조해야 될 텐데 참 남북대화에 매달리다 보니까 될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T 해와 전화국 또 그리고 이번에 종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기관 시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설들이 이렇게 뻥뻥 뚫린다면 여러분들 이거 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있는 겁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키는 방송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구독해서 말이죠. 100만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원결의 안보정론TV도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